교재 82쪽에 경우의 수를 좀 다룰 건데,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경우의 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건이 뭐냐면 거기 써 있는 그거야.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경우의 수는 그 사건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어떤 그 행동 같은 거예요. 뭐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뭐 1, 2, 3, 4, 5라는 자연수 중에 뭐 어떤 숫자를 뽑는 사건,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우연성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은 반드시 우연한 결과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뭔가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경우의 수를 셈하는 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우연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사건은 무슨 행동을 하는 거고 그 행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경우의 수는 뭐 빠짐없이 중복 없이 꼼꼼하게 세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결론은 경우의 수는 잘 세면 돼. 잘 안 빼먹고 뭔가 뭐 더 세도 안 되고 덜 세도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의도하는 그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세면 되거든. 근데 경우의 수 셀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막 멋있게 깔끔하게 딱 세려고 하지 말고 꼼꼼하게 안 빼먹고 잘 세는 게 중요해요. 멋있고 빠르게 세는 것보다 정확하게 세는 게 훨씬 중요한 단원이야. 정확하게 세는 걸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보태지면서 빨라지는 거지, 처음부터 빠르게 세려고 하면 되게 많이 빼먹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경우의 수를 셀 때 되게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수형도인데, 수형도를 가지고 안 빼먹고 꼼꼼하게 세면 돼. 그리고 그 수형도를 가지고 세다 보면 그 수형도 안에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 같은 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을 간단한 수의 연산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자면 뭐 거기에도 예시를 이렇게 들어놨죠. 집에서 뭐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대요.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은 A, B 두 가지가 있고,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PQR에다가 L까지, PQR에다가 L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 집에서 정류장 들려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고 물어봤죠. 그럼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세냐면,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은 A 아니면 B가 있는데, A라는 방법으로 집에서 정류장까지 갔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P, Q, R, L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P, Q, R, L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로 정류장까지 갔다가 P로 학교까지 가는 게 있고, A로 정류장까지 갔다가 Q로 학교까지 가는 게 있고, A, P, A, Q, A, R, A, L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수형도를 가지고 셀 건데, 이런 그림 보고 수형도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셀 건데, 이걸 좀 간략한 수의 연산으로 보면 결국엔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고,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은 결국엔 네 개 중에 하나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왜 곱하냐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네 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 경우가 이제 동시에 발생되니까 곱한다고 하는데, 왜 곱하는지는 수형도 보면 당연한 거야. 동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를 구별하는 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수형도에서 파생된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거 보고 곱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써놨는데,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곱의 법칙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일어날 때라고 써져 있긴 한데, 그거 구별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수형도 그려서 꼼꼼하게 센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올바른 방식이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중학교 때부터 경우의 수를 못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경우의 수는 진짜 경험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많이 겪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그것만큼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빨리 캐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옆에다가도 문제를 많이 써놨는데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가 너네가 알아서 구별이 되실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잘 모르겠으면 수영도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하나씩 써봐. 나열하는 것도 너네 그 경험치의 하나야. 나열해보는 것도. 직접 나열하는 게 은근 경험치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 옆에다가 뭐 문제 여러 개 써놨는데 한두 개만 얘기해드리면 거기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돼 있고 그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세는 거지. 4인 경우 세는 거야. 합이 4인 경우 뭐뭐 있어? 1, 3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고 3, 1일 수도 있어요. 합이 7인 경우 세주세요 하면 1, 6일 수도 있고 주사위라 그랬으니까 2, 5, 3, 4, 4, 3, 5, 2, 6일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3개랑 여기 있는 6개는 당연히 더하는 거지. 이 구별을 본인이 잘 하셔야 돼. 근데 이런 거 셀 때 중구난방으로 개판으로 세지 말고 나름 이렇게 뭔가의 규칙성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세세요. 내가 지금 어떤 순서로 썼는지 알겠지? 앞에 있는 숫자가 가장 작을 때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늘려가는 순서로 셌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어떤 구조라든지 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세질 않으면 분명히 빼먹어.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간단한 거니까 안 빼먹는데 진짜 나중에 빼먹는 경우 되게 많으니까 구조를 갖추고 세는 연습을 좀 하세요. 나머지 풀어드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알아서 이제 잘 풀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맨 마지막 것만 풀자. 뭐라고 돼 있니? 샌드위치가 있고 탄산이 있고 샐러드가 있는데 각각 한 종류씩 골라달래. 그럼 각각 하나씩 고르면 되지. 샌드위치 종류가 6개 있다 그랬으니까 샌드위치 6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탄산은 뭐 4종류 있다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샐러드는 3개 있다 그랬으니까 그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겠어? 그리고 이거 곱셈 하면 되는 거 알겠어? 사실 앞쪽에 함수의 개수 셀 때도 이런 내용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뒤쪽에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죠. 이거 곱셈 하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그냥 잘 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것도 곱셈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형도 그려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샌드위치 종류가 6개 있다 그랬으니까 A, B, C, D, E, F 6개 있을 거고 탄산 종류가 4개 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할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다고 하자. 샐러드 종류 3개 있으니까 X, Y, Z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수형도를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돼? A라는 샌드위치를 골랐을 때 탄산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를 거고 기역이라는 탄산을 골랐다고 쳤을 때 샐러드는 X, Y, Z 중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3개, 여기 니은일 때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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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가 3개, 4개, 3 곱하기 4인 거 알겠지? 근데 요 맨 앞자리가 A일 때 이만큼 나오는 거고 B여도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나오겠지 수형도가. C여도 똑같고 D, F여도 똑같아.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냐면 6개 있는 그림인 거 알겠냐고. 그러니까 수형도 그려보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꼼꼼하게 잘 한번 세보시고 원래 경우의 수는 노가다로 꼼꼼하게 잘 세는 거니까 83쪽에 있는 거 잘 한번 채워보시고 뒤에 유형별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